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예를 들어 2를 5번 더할 때 2 곱하기 5를 해주면 되죠. 똑같은 문자 A를 5번 더할 때도 A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5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문자 앞에 곱하여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A를 3번 더한 값은 3A로 A의 개수가 3이 되고 A를 2번 더한 값은 2A로 A의 개수가 2가 되죠. 3A 더하기 2A는 5A로 개수끼리 계산을 하게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다항식을 계산할 때 개수끼리 계산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이번 단원의 학습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양수끼리 더할 때는 양수 8A가 되고 음수끼리 더할 때 음수 8A가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플러스 2A가 되고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는 A의 5제곱으로 나타내죠. 이때 지수는 문자 A를 몇 번을 곱했는지와 관계가 있죠. 이를 차수라고 합니다. A의 5제곱에서 A의 차수를 묻는다면 5차가 됩니다. 똑같은 문자를 5번을 더할 때 이를 간단히 5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A의 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곱하여져 있는 수를 A의 제곱의 개수라고 하고 문자 A가 곱하여져 있는 횟수를 차수라고 하죠. A의 제곱을 3번 더한 값은 3A의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을 2번 더한 값은 2A의 제곱이 되니까 3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도 개수끼리만 더해서 5A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3A의 제곱과 2A의 제곱은 똑같이 문자는 A가 사용이 되었고 차수는 똑같이 2차죠.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동류항의 계산은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됩니다. 3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은 5A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5A의 제곱 더하기 3A의 제곱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으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마이너스 6A의 제곱이 되겠죠.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문자의 차수가 2차인 항을 2차 항이라고 하고 문자의 차수가 1차인 항은 1차 항이라고 하죠. 문자가 없는 항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이 다항식은 이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이 다항식 자체도 차수를 갖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라서 2차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 1차 항이라면 이 다항식은 1차식이 되는 거죠. 다음 중에서 2차식을 찾아보세요. 1번은 1차식이고 2번은 2차식입니다. 2차 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2차 항이죠. 이 다항식은 2차식입니다. x라는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합니다. 이 다항식은 2차 항과 1차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죠.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2차 항이므로 이 다항식도 2차식이 되죠. A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 다항식은 B에 관한 1차식이죠. 이 다항식은 X에 관한 2차식이죠. 문자가 2개인 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노트 한 권의 가격을 X라고 하면 노트 4권의 가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전부 4x가 되겠죠. 한 개의 y1 하는 지우개 2개 가격인 2y까지 합해서 전체의 가격은 4x 플러스 2y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다항식에 2x 플러스 3y를 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2x면 노트 2권의 값이고 3y는 지우개 3개의 가격에 해당하죠. 2x 더하기 3y라는 다항식을 더한다는 것은 노트 2권과 지우개 3개의 가격을 더한다는 뜻이죠. 이 전체의 가격을 계산할 때는 노트는 노트끼리, 지우개는 지우개끼리 그 개수를 확인하고 노트는 6권이니까 전부 6x, 지우개의 가격은 5y로 계산을 하겠죠. 즉, 이 다항식의 계산은 x항은 x항끼리 개수를 계산해서 6x로 계산하고 y항은 y항끼리 개수를 확인하고 5y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다항식의 계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괄호를 풀어주고 노트는 노트끼리, 지우개는 지우개끼리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항의 위치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되죠. 동료항의 계산은 개수끼리 이루어지므로 6x 더하기 5y가 되죠. 이렇게 문자가 2개인 식의 계산은 괄호를 풀고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동료항끼리 모은 다음에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동료항끼리 계산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죠. 1번은 문자가 x와 y가 사용된 다항식의 덧셈이죠. 먼저 x항을 계산하면 2x 더하기 x죠. x의 개수는 2와 1이죠. 개수끼리 더하면 3x가 되겠죠. y항은 3y 더하기 마이너스 4y죠. 개수끼리 더해보면 3 더하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y가 됩니다.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y로 써주면 되겠죠. 2번은 문자 a와 b를 사용한 다항식의 덧셈이죠. 먼저 a항부터 정리해보죠. a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더한 값은 플러스 1이죠. 따라서 a항을 정리하면 1은 생략하고 a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b항을 정리해보죠. b항의 개수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9입니다. 플러스 5와 마이너스 9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b항은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x항, y항, 상수항까지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덧셈을 계산해보죠. 먼저 x항부터 계산해보면 4 더하기 2니까 x항은 6x로 정리가 되겠죠. y항은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상수항은 6 더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5가 되겠죠. 노트 6권과 지우개 5개의 가격은 6x 더하기 5y가 되겠죠. 6x는 한 권의 x1인 노트 6권의 가격이고 5y는 한 개의 y1 하는 지우개 5개의 가격이죠. 이 다항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노트 2권과 지우개 3개는 빼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2x 더하기 3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게 되겠죠. 다시 말해 노트 2권의 가격도 빼고 지우개 3개의 가격도 빼야 하겠죠.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을 뺀다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을 각각 빼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트 6권에서 2권을 빼면 4권이 남고 지우개 5개에서 3개를 빼면 2개가 남겠죠.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은 노트 6권에서 2권을 뺀 가격인 4x와 지우개 5개에서 3개를 뺀 가격인 2y를 더한 4x 더하기 2y가 되겠죠. 문자 x와 y가 사용된 다항식의 뺄셈입니다. 4x-6y에서 7x도 빼고 3y도 빼는 거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먼저 x 한 끼리 정리하면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y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y가 되겠죠. 문자 x, y 상수항에 있는 다항식의 뺄셈을 해보죠. 3x-y-5에서 이만큼의 다항식을 뺀다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인 x도 빼고 3y도 빼고 마이너스 2도 뺀다는 거죠. 그런데 음수를 뺄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1학년 때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고 배웠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2가 되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게 되면 괄호를 생략했을 때 이 값은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마이너스 2를 뺀다는 것은 2를 더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다항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플러스 2가 되죠.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죠. x항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2x가 되죠. y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로가 x고 세로가 x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제곱이 되죠.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x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가 되죠. 두 사각형의 넓이를 합하게 되면 이런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x의 제곱과 x는 문자는 똑같이 x이지만 차수가 다르죠. 2차와 1차입니다. 이 두 항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끼리 더해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가 x의 제곱인 정사각형이 2개라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으로 넓이가 2x의 제곱이 되겠죠. 넓이가 x인 직사각형을 4개를 이어 붙여서 더했을 때 전체 넓이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로 4x가 되겠죠. 이만큼의 넓이를 합해서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넓이가 x의 제곱인 정사각형이 2개가 있고 넓이가 x인 직사각형이 4개가 있다는 거죠. 이 다항식에 x의 제곱 더하기 3x라는 다항식을 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사각형은 하나, 그리고 직사각형은 3개를 더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때 이 도형들의 넓이는 어떻게 더할 수가 있을까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끼리, 직사각형은 직사각형끼리 더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2차식의 계산은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2차항은 정사각형 2개와 하나를 합한 3x의 제곱이 되고 1차항은 직사각형 4개와 3개를 합해서 7x가 되는 거죠. 2차 식의 덧셈을 계산해보죠. 먼저 2차 항끼리 계산하면 5x의 제곱이죠. 1차 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상수항은 4-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2번은 조금 빨리 계산해보면 2차 항은 4x의 제곱이 되고 1차 항은
마이너스 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죠. 2차식의 뺄셈을 계산해보죠. 먼저 괄호를 풀어주면 6x의 제곱 더하기 x-5에서 이만큼의 다항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이므로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되죠. 동류항을 정리해보면 2차 항은 6 마이너스 4니까 2x의 제곱이 되죠. 1차 항은 1 더하기 5니까 6x가 되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다항식에서 어떤 다항식을 빼게 되면 괄호 안의 모든 항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이 다항식에서 이만큼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이 되죠. 결과적으로 모든 항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동류항을 정리해보면 2차 항은 4x의 제곱이 되고 1차 항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0이 되죠. 1차 항이 없어지는 거죠. 상수항은 플러스 4와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11이 됩니다.